안녕하세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입니다. 새로운 한 달 9월을 맞았습니다. 주말 기간 동안 9월이 시작되었기는 했지만 본격적인 9월의 업무는 오늘부터이기 때문에 아직은 9월이 시작된 것이 익숙치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 한 달도 알차고 즐거운 시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9월은 필리핀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오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번 달 9월이죠. 반가운 소식들이 많이 오가게 되는 9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어제 폐막된 아시안게임 소식 먼저 보겠습니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이 어제 저녁 폐막식을 끝으로 16일간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은 연휴 때보다 더 많은 뉴스거리들이 있었던 대회였는데요. 아시안게임을 다 정리하자면 며칠을 지내도 부족한 시간이 될 테니까요. 크게 두 가지 정도 우리에게 중요했던 사항들을 구분해서 이번 아시안게임을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북 단일팀 얘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이번 대회에서는 개회식과 폐회식에 남북 선수단이 동시에 입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해서 경기에 출전을 했었죠. 그래서 메달 집계에도 남한, 북한과 함께 단일팀, 유니파이드 코리아가 함께 표기되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여자농구, 코리아 팀이 금메달을 놓친 것이 무척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함께 힘을 합쳐서 경기를 치러냈다는 점만으로도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유니파이드 코리아 팀은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로 종합순위 28위에 올랐습니다. 유니파이드 코리아, 처음 출전한 팀치고는 성적이 그리 나쁘지 않았죠. 남북 단일팀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다음 사항은 병역 혜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문제는 참 논란이 많았죠. 우리 야구 대표팀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제 경기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 정도로 야구 대표팀을 비난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여론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 축구 대표팀의 경우는 분위기가 좀 다른데요. 23세 이하 팀으로 출전을 하게 되는 아시안게임에서 요 나이대 선수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가장 큰 부담을 갖는 부분이 바로 병역인데 이 병역 관련 사항이 이번 대회를 통해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와일드카드로 참가를 했던 선수들에게도 같은 혜택이 돌아갔는데요. 멋진 경기 감사했고 앞으로도 경기장에서 더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야구와 축구가 참 다르네요. 참 남자 농구도 있었죠. 한편 우리 대표팀은 당초 목표였던 종합순위 2위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다양한 종목에서 좋은 성과를 거둬서 금메달 49, 은메달 58, 그리고 동메달 70개로 종합 3위 성적을 거뒀습니다. 열심히 수고하신 우리 선수단 여러분께 큰 박수를 보냅니다. 다음 소식은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민다나오에서 전해진 소식인데요. 어제 저녁 7시 30분경 민다나오 술탄 쿠다라 지역에서 또다시 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됐다는 내용입니다. 술탄 쿠다라 지역은 지난주였죠. 8월 28일에도 마을 축제 중에 폭탄 테러가 발생을 해서 3명이 사망을 하고 36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어제 또 같은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번에도 일요일 저녁이었던 어제 마을 축제인 하문가야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폭탄이 터져서 1명이 사망을 하고 7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을 한 건데요. 일부 보도 중에는 부상자 숫자가 13명이라는 것도 있어서 피해자의 규모가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망자는 18살 소년으로 축제에 참여한 일반 시민이었고요. 부상자 중에 1명은 상태가 위독하다는 소식도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이번 범행을 벌인 배우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에게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소셜미디어 등에 올리지 말라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폭탄 테러 사건의 공포가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을 해서 이 지역 술탄 쿠다랏 주민들이 큰 충격에 빠져 있는데요.
술탄 쿠다랏 주지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현상금 100만 페소를 걸고 범인 색출과 검거에 나서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연이은 폭탄 테러가 심각한 상황이긴 하니까요. 오늘 필리핀 언론 보도에서는 이번 사건이 난 민다나오 지역의 계엄령 연장에 대해서 정치인 누구는 찬성을 하고 또 누구는 반대를 한다는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 연말까지는 이미 계엄령 기간이니까요. 지금도 사실은 민다나오는 계엄령 하에 있는 거죠. 지금도 이미 계엄령인 상태에서 추가로 계엄령 기간을 연장하면 이런 테러가 정말 없어지게 되는 건지 그걸 먼저 따져봐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피해 당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태풍 마이마이, 국제명으로는 태풍 제비죠. 어젯밤 필리핀 기상청 파가사에서는 이 태풍 마이마이에 대해서 예보를 내놨는데요. 어제 저녁 11시 현재 마이마이는 필리핀 루손 북쪽에서 동북동 쪽으로 1345km 지점을 지나고 있어서 필리핀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아주 잠깐 필리핀 영내로 진입을 한 뒤에 다시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일본으로 올라갈 것이라는데요. 내일쯤 일본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비구름의 영향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기철이 끝나갈 때도 된 것 같은데 여전히 비 소식이 계속되네요. 벌써 9월인데 말이죠. 오늘 민다나오의 폭탄 테러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다바오시티에서는 필리핀 경찰 PNP가 최고 수위의 경계 단계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전에 더욱 유의하시고요. 가급적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당분간만이라도 말이죠.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만 교민, 150만 방문자들이 함께 듣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이 준비한 9월의 첫 번째 월요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알렉스였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